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밤이었습니다. 한 장군이 물끄러미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만 내리지 않길 바랬건만. 장군은 나지막히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장군님, 비가 너무 많이 와 이대로 나가기는 힘들 듯 보입니다. 개경에서는 아직 소식이 없느냐? 네, 아직 없사옵니다. 사람을 보낸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느냐? 답답하도다. 이미 개경에 더 이상 진격이 힘들다는 몇 차례 글을 올렸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내 일에서 출정을 반대했건만. 장군은 잠시 눈을 감으며 이곳으로 오기 몇 달 전 일을 회상했습니다. 명나라가 전령 이북 땅을 관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분노에 찬 노령의 무신이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나라를 공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무리한 조공으로 백성들이 신음하는데 이제는 땅까지 내놓으라니. 이러다가는 나라를 바쳐야 할지 모르오. 이럴 바엔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우리가 약하지 않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 다들 생각들이 어떠하시오? 그래도 그게 쉽지는 않을 터인데. 다들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무신을 한심하다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왕에게로 가서 명나라를 공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주변에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무신과 왕은 명나라를 치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심을 굳힌 왕과 무신은 장군을 불러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장군은 현재 무신이 분노에 차 국제정세를 잘못 읽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출정을 금하는 4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습니다. 전하, 무릇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명을 치는 사이에 외구의 침략 위험이 있고 장마철인 까닭에 활에 입힌 악연은 풀어지고 전염병의 우려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 장군의 말도 일리는 있구려. 내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소. 전하, 망극하옵니다. 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무신은 다시 한번 왕을 다 잡았습니다. 전하, 다른 말씀은 듣지 마시옵소서. 명나라를 치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당하기만 할 것입니다. 요동정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옵니다. 그대의 뜻이 그리 확고하다면 그렇게 하시오. 전하, 망극하옵니다. 장군은 사불가론을 이유로 반대하였지만 무신과 왕은 장군의 의견을 무시하고 출정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장군은 본인의 의견과는 달리 왕과 무신의 명을 받아 우군도통사가 되어 좌군도통사 조정군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요동정벌에 나섰습니다. 장군님, 또 병사들이 이탈했습니다. 잠시 회상에 잠겼던 장군은 부하의 외침에 눈을 떴습니다. 이런 장마비에 병사들은 강물에 빠져 죽고 식량은 썩어가니 다들 도망갈 수밖에 없지. 장군은 이해가 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의 말대로 장마로 인해 강에 물이 불어 수백 명의 군사가 빠져 죽고 비로 인해 식량은 썩으니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수많은 탈영병들이 속출하였습니다. 돌아가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시간만 흐른 지 며칠째 주둔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군, 소문이 사실입니까? 급하게 장막으로 뛰어들어온 좌군도통사 조정군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는 게요, 조장군? 장군께서 이곳을 포기하고 동북면으로 돌아가신다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어디를 갑니까? 공은 이러지 마시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더 진격하기도 어렵거니와 군사들과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회군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오. 이에 직접 전화를 뵙고 말씀을 올린 뒤 간신들을 제거해야 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 중이오.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군사를 돌리면 왕명을 거역한 셈이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개경이 몇 차례나 글을 올려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고 더 이상의 진격이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왕과 무신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걸 보니 내 역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야겠어.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는 건 좀 그렇지 않소? 조장군께서 그리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남아 계시오. 저는 돌아가겠소. 아니요, 장군이 생각이 그렇다면 저 역시도 그러겠소. 좌군도통사 조정군은 그의 말에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개경으로 다시 들어간다. 나를 따르라. 그리하여 다시 개경으로 군사를 돌리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입니다. 명나라의 거듭된 무리한 요구에 분노하여 요동정벌을 주장한 노령의 무신은 고려의 충신 최영 장군이고
사불가론을 이유로 출정을 반대한 장군은 조선의 제1대 왕 이성계입니다. 이성계의 회군 소식을 들은 개경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성계가 회군 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최영과 우왕은 매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왕명을 받들지 않고 다시 회군한다는 것은 반역이다. 회군 자체로 이성계는 이미 왕명을 거역한 반란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영 장군, 이제 그만 항복하시죠. 이성계, 너는 왕명을 받들어 요동 정벌을 하지 않고 다시 회군한 이유가 무엇이냐? 정령 반란을 꿈꾸는 것인가? 이러한 사변은 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동을 공격하려는 일은 대의를 거스릴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백성을 고되게 하여 그 원망이 하늘까지 이르렀기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성계는 성 주위를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했으며 최영은 군사의 대부분을 요동정벌 때 이성계에게 주었던 터라 얼마 남아있지 않아 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남아있던 최영의 군사들은 나름대로 이성계 군사들을 잘 막아냈지만 어차피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최영은 이성계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제 어찌할 셈인가, 이성계 장군? 패배했지만 기계를 굽히지 않은 최영이 이성계를 바라보며 물어보았습니다. 최영 장군, 나는 원치 않으나 주변 민심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소이다. 잘 가시오. 그간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지였지만 이제 서로 적이 된 최영을 본 이성계의 마음은 심란했습니다. 그런 이성계에 보며 최영은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허허,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가? 그대는 정녕 이 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인가? 내 평생 단 하나의 실수가 있다면 너를 믿은 것이로다. 그동안 이성계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대신들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성계를 믿은 최영의 후에 섞인 탄식이었습니다. 최영은 결국 이성계에 의해 고공현에 유배되었고 얼마 후 참수당하게 됩니다. 고려 말기의 대표인물이자 고려의 충신이었던 최영은 처형당하는 순간까지도 낯빛이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만약 내가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사사로운 욕심을 품었다면 내 무덤에 불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최영이 처형된 날 개경의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반면 변방의 무사로 고려를 위해 싸웠던 이성계는 이 위화도 회군으로 인해 자신을 가로막았던 태산 같은 존재 최영을 제거하고 고려의 군사권을 장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려는 저물어가기 시작했고 새로운 이성계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